부동산 매매 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요. 사주 감명하다 보면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매 운입니다. 직장인이 있고 사업인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흔히 생계형 자영업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집을 사고 팔아야 되는 거, 또 사업장을 사고 팔아야 되는 거, 또 이제 작게는 월세, 또 전세,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매매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재산 축적이 안 돼서 뭐 상가 같은 건 쉽지 않겠지만, 나이가 되신 분들은 상가를 장만한 분들도 있고, 또 조상, 부모한테 물려받은 땅,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취급할 것이냐, 단순하게 문서운이 와서 사고팔고가 되고 사주에 있는 인성이 충당하거나 격각이 와서 재성이 충하니까 매매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따져가지고서는 매매운이라는 것은 12년을 주기로 해서 몇 번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전세도 사고팔고해서 들어가고, 또 월세도 마찬가지, 상가도 마찬가지로 매매하고 자영업을 하게 되고 또 팔고 나가고, 이러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인성만 가지고선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주에 인성이 없으면 그러면은 매매를 못하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 역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이것을 제대로 선생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철학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것이 어떤 이론성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합의와 가지고 매매가 된다는 분도 있고 충이 와서 매매가 된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칙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사주를 보는 과정에서 매매운을 살펴보고,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없진 않았다 할 수가 없죠. 그런 과정에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이 서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좌표론이나 그다음에 육친론, 그다음에 신살론, 이런 것까지 합을 해서 한번 이 매매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매매라는 것은 팔고 사고가 되니까 문서가 들어오고 재물이 나가는 관계가 돼요. 기본적으로는 재성이 있는데, 재성을 인성이 충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물이 나가고 인성이 와서 문서를 잡은 모양이 되죠. 이런 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중급 이상
배우신 분이라면은 쉽게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유년이 왔다. 이렇게 되면은 문서가 날아가고 돈이 들어온 거죠. 이것도 어떤 내가 상가를 팔고 사고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알기가 쉬운데 이런 것만 가지고 매매가 설명이 다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이제 아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인성이 와서 재성이 아니더라도 뭘 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 식상을 충했으니, 인성이 와서 식상을 충했으니 내 팔다리가 불편하고, 육신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자식도 불편한데, 일단은 문서가 왔으니 내 삶의 터전이 날아가고 문서가 오더라. 요런 것도 매매운이 된다 이것이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식, 팔다리, 건강적으로 안 좋은 상황 이런 것도 설명이 되지만, 문서가 오면서 어떤 그대 거주지가 날아가더라. 이것도 문서가 들어오면서 뭔가 주변 변동이 생긴다는 것이죠. 비교적 이런 것은 이제 매매운으로 알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재성을 충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인성이 충해서 오는 그 작용이므로 알기가 쉽다 이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성을 인성이 충하거나 인성이 타 육신을 충할 때 매매운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거주지의 변화, 새로운 문서의 취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알기가 쉽습니다. 비교적. 그 다음에 이 충에 준하는 것이 격각입니다. 격각. 지금 인성이 와서 충하는 것은 이제 그 딱 팔아치우고 문서가 들어옴으로 이제 설명이 쉽게 됐는데, 격각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매매운으로 봐야 되냐?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제가 일주론 2020년 일주론의 입각에서 운세를 설명할 때 격각이 오니, 안방이 격각이 오니 이사 변동이라고 조차 설명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진이 있는데 인연이 왔다. 육신적으로는 재성이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 안방을 흔들었거든요. 이런 것을 주변 변동, 이사, 또 사고팔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때 이사를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운에 되더라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장만을 했다. 이럴 때 아파트를 장만했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안방을 내 주거지를 축소하고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럴 때 인년의 아파트 분양받고 집을 매매를 하고
또는 집을 이사를 안 가고 매매만 해도 분양만 받아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묘년 지나서 진년에 입주가 되더라. 진년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인년에 문서 취득은 되는 것이죠. 분양 받았으니까. 그러든가 아니면 안방을 이사를 가고 다시 문서 취득했으니까 새로운 매매가 주거지 변화가 왔고 진년에 다시 안방이 채워지더라. 이런 것이 이제 격각에 의한 매매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이런 운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 전세나 월세가 아마 2년 기한으로 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운에 가는 건 알겠는데 1년을 예를 들어서 내년이 만기인데 올해 나가고 싶다 이거죠. 언제 되나 이게 언제. 그런 경우도 있어. 월세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어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그 격각에 대해서 매매가 되고 이사가 된다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 연에. 그러면은 비교적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이 되기 전에 매매가 돼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볼 때 월에서 이 사람이 뭐 2천만 원이고 뭐 5천만 원 이하짜리 전세 월세를 샀다고 칩시다. 이럴 때에 경진입이다. 그러면은 언제 매매가 되느냐? 월에서 인월, 5월, 7월 이럴 때 매매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럴 때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올해 인월을 지났어요. 5월도 지났어. 남은 건 7월이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5월이 있고 7월이 있다 빨리 나고 싶으면 5월에 내놓으면 되겠죠. 그 전에 내놓고 이미 5월이 지나가지고 뭔가 이사 변화를 깨하고 싶다. 그럼 7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겠고 충을 해서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폭넓게 이사의 어떤 그 문기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죠. 전에 월세를 들어갔을 때 감명했을 때 그 여성분 일주가 요거였단 말이에요. 갑자인데 10월달에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을 일단 이사 간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이라도 빼서 어떤 그 달달이 나가는 월세를 줄여야 되니까. 언제 나가느냐 그래요? 그러면은 인월은 이미 지났죠. 인월은 지났고 5월 7월에 걸릴 텐데 그래서 이때 왔길래 5월에 되는데 5월이면 아마 7월 한 6, 7일 이때 걸릴 거예요. 7월 한 거의 6일이나 7일 걸릴 것인데 이때까지가 5월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미호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7월 초순까지는 나갈 것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월이 다 지나가지고 7월 가까이 되니까 아이고 이거 엉터리로 말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믿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언제 나갔느냐 6월 30 말일날 나갔어요. 30일인가 31일까지 있을 거 있나? 요때 나가가지고 계약서를 7월 초에
이렇게 써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을 안 썼어요. 안 쓰고 이제 전화가 한 7월 중국에 와가지고 혹시 뭐 도산 뭐 신기 무당같이 뭐 신기 무당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격각이나 충에 의해서 그랬더니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 고맙다고 한 몇십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걸 잡아주고 월세 나가는 걸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가 한 달에 뭐 한 3, 40만 원 나가는 거에서 더 길어지면은 그 나가는 거니까 어차피 계약 기간이 2년인데 들어가자마자 그걸 갖다가 나갔으니까 상당히 고마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각이 되는 월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교적 자금력이 크지 않은 매매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단위의 전세 월세 이런 것은 좀 간단해요. 근데 무슨 저 강남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이런 거는 만만치가 않겠죠. 그런 것은 좀 이런 월에서보다는 이 연에서 흔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건 한 5천만 원 이하짜리 간단한 그러한 그 매매의 운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로 봐서 한 2억, 3억 이렇게 막 나가는 단위들이 있어요. 상가 같은 거. 그런 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할 것인데 거기에 들어갈 때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상가가 되느냐, 오래된 문중산이 될 것이냐, 부모한테 물려받은 땅이 될 것이냐, 내가 거주하는 그 주거지가 될 것이냐, 이거 구분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좌표론의 입각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월 일시가 있어요. 이 자리는 부모 조상 땅이죠. 조상, 부모, 나,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표론으로 근묘화실이죠. 조상, 부모, 나, 자, 내가 맺는 하나의 열매, 이게 꽃이고 조상의 뿌리, 이게 하나 줄기가 되는 것이죠. 요런 것에 입각을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는 조상 땅, 조상 땅, 그 다음에 뭐 문중 뭐 이런 거 있죠. 문중산 이런 것들이 되겠고, 여기는 한 부모 땅인데 부모 땅인데 뭐냐면 한 30년 이상 묵은 이런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30년 이상. 그래서 이 사람이 저기 매매를 하는데 저기 선산을 팔아야 된다, 이런 것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어떤 큰 운에서 오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뿌리. 네? 그래서 그런 땅이 매매가 되면서 올 수 있는 게 나한테 상속 증여로 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상 땅을 충하고 격각할 때 이럴 때에 상속 증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곡사초상으로 보죠. 조상 자리를 격각을 했더니 곡사초상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손자인 나한테 상속징여를 하더라.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저 12신달로 보면은 그 월살 들어갈 때 보죠. 월살에 보면은 연월에서 이렇게 격각이 되는데, 그럴 때 곡사초상에 의한 상속징여로 보는 것입니다. 그 12신달에서 그래서 월살이 올 때 잘 보세요. 격각을 하거나 충을 했을 때 안 좋다 그러지 말고, 뭐 영마랴 안 좋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속징여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된다.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부자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내가 예를 들어 나이가 좀 됐는데 여기를 격각을 했다. 이것도 상속징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월 적어도 30년 이상 묵은 땅, 그리고 조상 땅이 되는데, 그런 자리가 격각 충을 맞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 곡사초상이 따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를 통해서 나한테 그 상속징여, 재물적으로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그 유리함도 있더라. 그걸 좀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저 주거지가 되겠죠. 주거지 주변 환경,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 그 다음에 뭐 주위에 내가 있는 어떤 하나의 투자했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신상가. 상가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상가를 팔고자 한다면 시를 우선적으로 봐라. 그리고 만약에 그 단위를 봐서 크지 않은 주거지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상가라 그래도 한 뭐 3, 40년 묵었다. 그럼 여기 이 자리를 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것은 이제 오래되지 않은 상가 투자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격각충 할 때 여기서 매매하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사고 팔고가 되겠죠. 여기서는 내가 팔고 사고도 되겠지만, 일단은 오래 묵은 땅이기 때문에 팔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이쪽에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런 조건 하에서 격각, 요걸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렇게 인호술로 돼 있다. 인호술로 돼 있다는 것은 나와 부모와 조상이 같은 어떤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짜임이 있으면 대개가 이제 그 같은 지역 내에 몰려 살던가 이런 기운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를 들어서 신이 왔거나 신년, 자년, 진년이 왔다. 이럴 때가 보면은 조상충하고 격각하고 하면서 조상이 돌아가시고 부모 자리까지도 위태위태하고, 나까지 좀 그렇죠. 나까지 옮겨야 되는 상황이 막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여러 가지 변화가 다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격각이라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도 육신적으로 직장에서도 내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고,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지금 어디로 이사 가던가 아니면
뭐 돌아가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나이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상 자리도 그리 옮기거나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올 수 있는 요인 중에는 돌아가시거나 그런 자리도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면 땅이 매매되는 거 외에 묘자리가 있죠. 묘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장을 하거나 그래서 손볼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부모 자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문서가 날아가고 어떤 그 매매에 의한 어떤 부가적인 이익이 올 수 있겠죠. 이 사람 개인적으로 직장의 이동 변동, 주거지의 이동 변동, 이때 매매도 하고 조상 손볼일, 부모님의 자랑, 국사초당 이게 다 바라는 것이죠. 이럴 때 잘하면은 옛날 같으면은 문중이 같이 몰려 사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막 주추상이 나기도 한다 이거죠 이게. 다른 데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경이 있는데 뭐 해가 있고 여기도 미가 있다. 그런데 사년이 왔다. 사년이 오니 저기 옛날 같으면 한 동네 사는데 하늘머리 돌아가죠, 부모 돌아가죠, 자식까지도 그로 인해서 자식은 멀리 가고 이런 식으로 막 출조상이 난 다음에 자식도 떠나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충이나 격각에 의해서 내 주변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같은 이제 매매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만 옛날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그 동네 전체가 그냥 초상 분위기로 가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사주 유형입니다. 그래서 같은 삼합으로 묶인다는 것은 어떤 운동성을 주는데 굉장한 어떤 그 집중력, 그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꾸준한 어떤 일관성을 주지만 이렇게 안 좋은 운이 올 때는 다 같이 어떤 안 좋은 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격각의 쓰임을 이 정도로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자꾸 병만 예를 들어서 안 돼. 딴 걸 해야 되겠네. 병으로 봅시다. 병으로. 신이 있고 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봅시다. 미월에 병신일주가 있는가? 이렇게 있을 때 매매를 하고 싶다. 즉 내가 이사를 하고 싶다. 이사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설명하기가 그렇고 문중산이 있다고 칩시다. 문중산. 이 문중의 산이 좀 커가지고 수십억 단위의 이런 산이 돼가지고 쉽게 매매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칠 때 언제 나가냐 이게 언제.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해서 뭐 신년, 자년, 진년도 때 나가야 되겠죠. 국사초상이니까. 근데 이렇게 오미 신으로 해서 이 방합 비슷하게 엮였을 때 글자가 같이 이렇게 딱 있을 때 그때는 자년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4년에 와서 이 매매가 언제 됐느냐. 4년이 아니라 해년에 와서 지금 문중에 산을 내놨는데 단위가 커가지고
이 매매가 쉽지 않은데 언제 매매가 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년에 왔을 때 일단 자년이 왔으니까 흔들어 버리죠. 흔들어 버려서 자년에 나간다고 보면 되는데, 뭐냐면은 이 단위가 커가지고 한꺼번에 싹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년에 가서 충할 게 다음에 충할 게 있으면 그 충을 해야 매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년에 갔다. 충년에 갔는데 충할 게 또 있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시작된 어떤 매매의 거래가 인연이 되니까 종결되더라. 이때서 잔금이 확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때 계약금 정도 걸어놓고 할까 말까 하는 과정에서 충년에도 이게 잘한 매매가 어중간하게 이게 잔금이 다 안 들어와요. 그러다 인연이 되니까 알았다 이제 완전히 치르겠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인연이 된다는 것이에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되는 것들이 이러한 유형이에요. 큰 물건들. 그래서 이 사주 원국에 방합으로 묶여가지고 글자가 연달아 있을 때 이때 참 매매하기가 힘든 사주들이 그런 사주들이에요. 그러한 그 유형의 상담을 몇 번 해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당장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봅시다. 신이 있고 유가 있고 술이 있다고 칩시다. 이럴 때는 인연이 오면은 문서가 오면서 재성이 나가니까 당연히 매매 때문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규모가 좀 크던가 잘 매매가 안 되는 측의 아파트라 이게야. 근데 나는 이럴 때 충이 와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 해외를 가든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때 내놔가지고 매매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전세를 놓고 나가거나 뭘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제 어디 잠시 2년이고 3년이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묘년 되고 진년이 되니까 이런 충할 게 있으니까 이때 돼가지고 잔금 처리가 완전히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주위에 많이 있을 겁니다. 팔아야 되는데 일단 가야 되고 내가 환경의 변화를 줘야 될 상황이고 사업장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전세든 뭐든 놓고 나가야 되는데 놓고 나가가지고 2년 되니까 완전히 부동산한테 맡겨놓고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년이 되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한 해에 종결되는 게 아니라 1년, 노년, 진년에 돼가지고 3년에 걸쳐서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까지 있다. 그러면 4년 돼.